춘천역 앞에 위치한 구 캠프페이지 부지. 춘천 시민의 쉼터로 사랑받는 이곳은 1951년부터 2005년까지 50년 넘게 주한미군이 주둔했던 곳입니다. AFKM 방송이 흘러나오는 춘천 속의 아메리카. 군용 헬기가 쉬지 않고 이착륙을 반복했던 이곳에선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시간을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민항기가 떨어졌을 때 저는 지금 그 위도라는 데를 이제 애들하고 그날 어린이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을 데리고 위도를 갔는데 한참 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유 기자 유원진의 방송이 자꾸 나오는데 회사로 빨리 전화를 해달라. 1983년 어린이날. 위도 배터는 소풍 나온 가족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신문지를 깔고 앉아 먹는 김밥은 얼마나 맛있던지 그 신문지에 오늘 이 시간이 대문짝만하게 실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후 2시경 춘천 상공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비행기. 당시 한국과 외교 관계가 전혀 없던 중공의 민항기가 난데없이 춘천의 캠프페이지에 불시착한 겁니다. 중공 민항기가 남한 땅에 착륙한 건 건국 이래 최초의 사건. 당시 이 민항기는 중국 심양에서 상해로 가던 중 6명의 납치범들에게 하이제킹 당했고 1200m에 불과한 짧은 헬기용 활주로에 아슬아슬하게 내려앉을 수 있었습니다. 안에는 105명의 승객과 승무원들이 인질로 잡혀있는 상황. 어린이날 터진 국가 비상사태에 100여 명의 국내외 취재진이 몰려들어 속보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적대국인 중공 인민들을 우리 동네에서 보다니. 춘천 시민들 역시 너도 나도 캠프페이지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 전쟁 이후 이렇게 큰 사건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납치범들의 요구사항은 대만으로의 정치적 망명. 당시 TV방송을 시작한 지 겨우 4개월 된 춘천 MBC 취재진에겐 놓칠 수 없는 초대형 특종이었습니다. 요즘처럼 개개인에게 연락할 수단도 없던 시절. 휴일이었지만 1시간 만에 보도국 전원이 현장에 긴급 출동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찍은 그 사진이 세계 특종을 했다. 그때 우리의 사진을 찍어서 보낸 것이 NHK가 받아서 전 세계를 전송을 하는 바람에 우리의 화면이 전 세계 특종을 했었던 것이 바로 83년 5월 5일 민항기 사건이었다. 위태롭게 멈춰있는 중공 민항기는 연일 화제의 중심이었습니다. 캠프페이지가 위치한 춘천시 근화동 일대는 취재진과 구경꾼으로 장사진을 이뤘고 철저하게 통제되던 캠프페이지는 국방부 공식 발표 후 각 언론사별 1명의 기자만 출입이 허용됐습니다. 다행히 비행기 안에선 총상을 입은 2명의 승무원 외에 모두 무사하다는 소식이 철조망 밖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발생 3일 후인 5월 8일. 没钱了，那个得拿走吧，得拿上去吧，啊。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공 측에서 33명의 협상단이 입국했습니다. 양국 대표든 봉이산 아래 세종호텔에 모여 승객과 기체의 중국 송환 문제를 두고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전쟁 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한 테이블에 앉게 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살얼음판 같은 냉전의 시대. 이번 사건으로 마침내 한중 수교의 첫 단추가 이곳 춘천에서 끼워진 겁니다. 승객 문제가 해결되니 남은 건 비행기 문제였습니다. 중국 관계자들은 급히 캠프페이지 안 활주로로 향했습니다. 기체 송환을 위해 현장에 투입된 양국의 항공기 기술진과 조종사들.
비행기는 불시착 과정에서 활주로를 벗어나 잡초밭에 바퀴가 처박힌 상태였습니다. 우선은 비행기를 활주로로 옮기는 게 급선무. 한국의 대한항공 기술진이 기체를 견인하고 곧이어 무게를 줄이기 위해 좌석을 모두 떼어내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캠프페이지의 활주로는 민항기의 정상적인 이륙거리보다 650m가량 짧은 상황. 그때 활주로가 짧기 때문에 만약에 가다가 부딪히면은 지금도 공주청 주요 지금은 철로길이지만 발 맞은편에 옛날에 긍나동 사무소가 있었는데 거기 전부 긍나동 주민이 살았는데 그 주민들을 전부 피란을 시켜서 아침부터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 비행기 뜨는 날인데 비행기가 만약에 활주로가 짧아서 부딪히게 되면은 여기는 불바다가 되니까 전부 피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시착 열흘째. 민항기가 춘천을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취재반 나와주세요. 네네. 지금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공공기지입니다. 지금 그 비행기 움직이는 거 보고 계시죠? 네네. 네. 이륙 준비는 만전을 기하고 이제 이륙 신호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네, 그런 네. 말이죠. 네네. 지기자 저희가 주 엔진 3개가 완전히 시동됐습니다. 요란한 경험이 있습니다. 요란한 경험 속에서 이제 잠시 후에 이곳을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약 1000m 지점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잠시 후에 떴죠? 활주로 드디어 떴습니다. 네, 살짝 떴군요. 네,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박수를 보내고 있는 이거 주변의 주민들. 네, 완전히 성공입니다.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떴습니다. 해가지고 올라갔대. 왜냐하면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마지막 저 사막산 쪽으로 사라지는 그 비행기의 뒷모습, 연기를 뽑은 그 뒷모습이 아련히 생각이 나면서 그래도 이때가 중국 여행도 우리 자유스럽게 이제 물꼬를 텄으니까 중국과의 물꼬를 터는 시초가 되었다 하는 자부심으로 그때 아련하게 비행기의 뒷모습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냉전 시대의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얼음 같은 국제 관계를 훈훈한 인간미로 녹였던 그때 그 시절. 서울 구경도 시켜주고 컬러 TV도 선물해주고 이런 한국의 따스한 정은 한중 교류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이제는 추억이 된 그 사건 떠올릴 때마다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